These are the new iPhones, the iPhone 6 and the iPhone 6 Plus. One more thing. 애플 스페셜 이벤트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면이 커졌습니다. 성능 빨라졌고요. 얇아졌습니다. 야, 이거 한 번에 정리가 되는군요. 그럼요. 시계입니다. 애플 워치. 다른 면에서 좀 놀랐거든요. 너무나 태연하게 시계를 내놨고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혁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아이워치를 좀 준비를 여기서 국내 최초. 국내 최초. 한 시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티시간. 가을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IT 이야기 티타임.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재밌는 아이디어를 알 수 있습니다. K트렌드. 한 번만 누르면 뭐 세탁물도 받아가지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싼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입니다. 애플이 드디어 아이폰 6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애플 워치라는 스마트 시계를 발표했죠. 그래서 이 한 기업이 뭔가를 발표했는데 전 세계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 애플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이번 발표를 준비했는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IT 동화의 권명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블로터의 최호섭 기자.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바로 이분들이 이 최 기자 그리고 권 기자가 저와 함께 애플 스페셜 이벤트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먼저 이번에 어쨌든 간략한 개요가 필요해요. 애플이 스페셜 이벤트를 통해서 무엇을 공개했는지. 자, 누가 이야기를 하실까요? 네, 이번에 발표된 제품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고요. 네. 스마트폰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가 나왔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애플워치죠. 애플워치. 그동안 뭐 아이워치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렀는데 그러게요. 실제 나온 이름은 애플워치였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관심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품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서비스가 하나 새로 발표됐는데요. 애플페이라는 애플 결제 시스템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아이폰 6 그리고 아이폰 6 플러스에 대한 뭐 스펙이라고 부르죠? 요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성능은 언제든지 향상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뭐 신제품 내놓는데 성능 떨어지는 프로세스 그 안에 박아놓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번에는 6나 6 플러스를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조를 약간 깼다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사이즈 때문에. 사이즈를 좀 늘리면서. 근데 그거를 한 손으로 사용하기 위한 UI들을 좀 더 보여주고 뭐 두 번 터치를 하면 상단 메뉴가 내려온다라든가. 6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로로 돌리면 이제 아이패드를 가로로 돌렸을 때의 모습처럼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좀 더 확장되는 정보량으로 보여주고 스펙은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발표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공개가 됐잖아요. 화면이 커졌습니다. 예. 성능 빨라졌고요. 얇아졌습니다. 야, 이거 한 번에 정리가 되는군요. 깔끔한데요? 맞아요. 뭐 4.7인치 그리고 5.5인치. 맞습니다. 사실 5.5인치 같은 경우는 애플이 5인치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이건 좀 사용자 사이에서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름 자체가 이제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에 어떤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과 아이패드 중간에 되게 좀 경계선이 되는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이제 아이폰 6 플러스에 넣었고요. 그리고 UX도 조금 달라졌거든요. UI 자체가 눕히면 아이패드처럼 화면이 분할되기도 하고, 그리고 홈 화면도 그 가로 화면에 맞춰서 이렇게 옆으로 눕는 화면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런 면들을 좀 애플이 잡스와 그 팀 쿡의 CEO가 교체가 되면서 애플이 좀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화면이 커지는 스마트폰 시장도 그전에는 잡스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의 그 고집도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한 손은 4인치가 한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팀쿡으로 오면서 삼성과 LG가 다 태블릿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조어까지 나오면서 그렇죠. 6인치에 가까워지는 5인치 이상, 7인치 이하
그 상태의 그 스마트폰들을 많이 났는데 이게 의외로 많이 성공을 거뒀다라는 거죠. 애플도 그거를 당연히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을 굳이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이제 기조가 된 겁니다. 저는 한편 좀 아쉬운 게 그동안 이제 애플이 원했던 어떤 그 습관이라고 하면요, 그 작은 아이폰과 좀 큰 아이패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중간에 사이에 하나 넣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애플이 원했던 거는 이렇게 기기가 나눠지는 거였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간 편인데 두 개를 다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거 하나를 사는 거죠. 중간에 있는 사이즈. 그래서 이거는 폰도 아니고 태블릿도 아니다. 그 중간에 있는 태블릿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어떻게 보면 인정했다고 생각을 볼 수도 있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한쪽으로 볼 수 있는 게요. 저는 이번에 소셜에 보니까 좀 재밌는 의견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갤럭시 노트 사이즈가 아니라 iOS가 탑재된 갤럭시 사이즈를 원했다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사이즈가 없어서 안드로이드로 나가는 기존의 충성 고객들을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볼 수 있는 iOS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들의 만족감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가려운 것을 전략이다. 긁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여전히 또 작은 사이즈도 뭐 4.7인치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저도 현장에서 이제 만져보긴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안드로이드가 아닌 이 아이폰 계열이라는 iOS가 탑재된 그들의 느낌 어땠습니까? 일단 두 가지 부분이 지금까지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절연 테이프라고 하는 그 뒤에 네, 뒤에 이제 그 감싸고 있는 이제 사실 안테나가 빠져나가야 되는 숨구멍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통신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항상 이제 그런 금속 스마트폰들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거슬리거든요, 사실 보기에는. 근데 실제로 제품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신경이 글로 많이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보기보다는 좀 덜했고요. 카메라 튀어나오는 것도 그렇게 크게 거슬리진 않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보는 것보다도 쓰면서 이제 제품 내려놨을 때 똑바로 서지 않는다거나 좀 그런 문제가 좀 계속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케이스를 씌우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케이스를 두 개를 같이 내놨죠. 실리콘과 실리콘이랑 최 기자님 얘기한 거에 좀 부연 설명을 하면 그 디자인에 대해서 특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여성분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이폰 6와 플러스를 현장에서 이제 직접 쥐어보고 이제 느꼈던 거는 그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5인치는 좀 크지 않던가요? 예, 5.5인치는 약간 좀 제가 그래서 일부러 기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엄지손가락이 끝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약간 빕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끝까지 가더군요. 예. 그거는 이제 인종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같이 보고서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크게 어색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에 대한 이 아주 구체적인 스펙은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분들이 쓰신 기사를 보시면 많이 알 수가 있고 사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바로 이건데 시계입니다. 애플워치. 애플워치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좀 해보죠. 네. 일단 스펙은 거의 밝혀진 게 없습니다. 거의 밝혀진 게 없죠. 뭐 탭틱 엔진과 뭐 눌렀을 때 그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S1 프로세서, SIP. 사실 스펙은 내년 이제 나와봐야 어느 정도 이제 보여질 것 같고요. 조금 실망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하나라도 좀 더 거기에 얹어서 나오면 뭔가 서비스라도 하나 더 얹었었다면 사용자들이 왜 스마트워치를 사용해야 하느냐, 애플워치를 사용해야 대해서 좀 물음표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느낌표를 던져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뭔가 퍼포먼스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디자인 중심으로 맞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저도 사실 뭐 스마트워치를 내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다른 의미에서 좀 놀랐거든요. 시계를 내놓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태연하게 시계를 내놨고요. 그래서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실제 제품을 딱 보니까 애플이 만든 거는 그 스마트워치에서 기존에 이제 스마트 쪽에 집중돼 있었던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면 애플은 스마트보다는 워치를 만드는 시계죠. 것 같은 거예요.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계를 제가 뭘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돌려서 뭘 하는 거랑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 왜 차고 다녀야 되냐?
그냥 예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뭐 폰의 어떤 역할을 대체한다거나 기존에 없던 무슨 새로운 그런 걸 주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두 분이 말이죠. 제가 현장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네. 그 영상이 나올 때 말이죠. 애플워치가 나올 때 막 현장에서 환호성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네네. 옆에서 두 사람이 우와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야, 참이 정말 말이죠. 다른 분들의 이야기는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저는 별로 기대를 많이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시계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가서 딱 느낌은 이제 영상을 보는 순간 이쁘다. 실제로 제가 딱 차보니까 작다. 일단 이 느낌이 있었고 이쁘다. 이 느낌은 확실하게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계로서 안에 있는 기능은 잘 모르겠지만 차 기자님 되게 좋아하셨던 거 하나 있잖아요. 예, 뭐였죠?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그 디지털 크라운 그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거는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글쎄요, 반응이 좋다 안 좋다를 따지는 것 자체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요. 많이 만져보지도 못했고요. 사용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 일단은 그 디지털 크라운을 갖고 오면서 조금이라도 사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소는 갖다 놨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는 충분히 박수를 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혁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이제 디지털 크라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또 사람들이 열광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낯선 기기, 새로운 기기에 기존에 이제 시계를 쓰시던 분들이 익숙하게 적응을 하려면 아주 괜찮았던 UX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 참 말로만 하니까 답답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아이워치를 좀 준비를 여기서 국내 최초. 예, 국내 최초로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타깝네요. 사실은 말이죠. 이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창피해지죠?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참 여러 번 보지만 이럴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보안이 말이죠. 철저하더라고요. 자, 이 이쁘다라는 게 바로 패션이잖아요. 결국은 사실 이번에 패션 에디터들이죠. 패션 매거진 에디터들을 전 세계에서 우르르 초청을 했죠. 네, 맞습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계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누군가 안에 있다. 시계를 아는 사람이 만든 시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여성들이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아할 것 같다고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저희들은 이제 UX를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무슨 기능이 있는 거고 스마트폰과 뭘 연동을 하겠냐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또 생각하는 면이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이미 많은 중국의 공장들에서는 디자인된 액세서리 스트랩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저것도 엄청나게 또 패션 아이템으로 산업이 또 쓸 것 아마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 아이폰 6 그리고 애플 워치 말고도요. 사실은 국내에서는 적용이 되냐 안 되냐 해서 조금 얘기가 많은데 주목받은 이슈가 애플페이 아니겠습니까? 애플페이는 어떤 개념입니까? 애플페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결제기에다 찍으면 결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신용카드를 긁고 사인하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터치 아이디 지문으로 딱 찍으면 인증이 돼서 결제가 바로 진행이 되는 이제 결제 툴인 거죠. 다른 기업들이랑 좀 차별된다는 게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결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놓고 신용카드 회사들을 다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결제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내줄게 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순식간에 이제 깔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애플이 이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마 애플에서 애플페이 결제 때마다 0.15%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애플에서는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거죠. 네. 끝나고 나서 말이죠. 뜬금없이 U2라는 그룹이 나와서 네. 아침부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네. U2가 나온 게 중요한 것도 맞지만 네. 뭘 공짜로 푼다라고 해서 네. 또 한번 이렇게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네. 새로 나온 음반은 예.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풀었습니다. 애플이 이걸 이제 U2에게 한 1억 달러 정도를 지불했다고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안 주고 공짜로 할 수는 없죠. 하드웨어에 넣어주기보다는 우리의 아이튠즈 음악 스토어가 이 정도 규모다. 우리가 음원을 풀면 최대 5억 카피가 팔릴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준 거죠. 좀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긴 했었어요. U2 말고도. 우리 네. 한국 기자들이 말이죠. 일을 하나 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애플이 라이브 페이지에서 영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널리스트들한테
올라오는 그 트위터들이나 SNS 정보들을 이제 같이 포스팅을 했거든요. 네. 거기 저희가 나왔죠. 제가 의도하진 않았으나 네네. 공항에서 말이죠. 로밍 신청을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셀카봉을 하나 주더라고요. 셀카봉을. 선물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갖고 간 거예요. 제가 네. 갖고 가고 싶어서 갖고 간 게 아니라 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자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지에서 한번 이렇게 뽑아서 했더니 아니 지나가는 말이죠. 수많은 외국 기자들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도대체 뭘 하러 가시는 건지. 어찌됐건 셀카봉을 가지고 뭔가를 찍어왔다라는 거. 네. 참 중요한 거겠죠.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분위기가 됐는데 일단은 네. 이번 이거 이벤트와 관련돼서 이 국내에도 많은 SNS상의 반응이 있었겠죠. 정말 많았죠. 예. 네.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일단은 간만에 애플이 이런 발표를 하니까 조용했던 트위터가 부글부글 시끌시끌 했었던 추석 연휴였던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 9월 10일이죠. 이제 9월 10일 날 하루에만 트위터에 이제 7만 3천여 건의 글이 올랐습니다. 평상시보다 10배 이상의 글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일주일을 다 합치면 13만 건의 트위터 글이 올라올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우리는 온라인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예. 이 온라인으로 얼마나 잘 나오는가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또 재밌었던 문화가 이제 애플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 동영상을 또 거기다가 자기들이 더빙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그거를 송출하면서 대화를 하는 이런 방송 형태의 것들이 많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재밌었던 이제 일종의 좀 애플에서는 좀 뼈아픈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게 바로 애플 서버 문제였습니다. 네. 네. 스트리밍 하는데 막 중국말 나오고 그랬다면서요? 네, 중국말도 나올 뿐만 아니라 멈췄어요.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방송이 하다가 끊어지니까 가 계신 분들이야 뭐 즐겁게 보시지만 도대체 우리는 뭐지? 막 그러고 있고 이제 온라인에서의 전반적인 중론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확실히 이제 팀쿡 체제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실용적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라는 것을 좀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의 이제 애플이라고 하면 우리가 느껴왔었던 해적 같은 이미지.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서 좀 느낀 바, 뭐 좀 이 정리를 하자면 내가 가서 봤더니 이번 발표는 뭐 이랬다라든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일단 조금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했어요. 그 어떤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발표를 하는 자리로서는 정말 박수를 쳤고 저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뭔가를 좀 내놓는 자리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날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재미있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좀 아쉽다.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봤을 때 이제 새로운 것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사실 이제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애플이 이제 이번에 하려고 했던 거는 신제품을 내놓는 것보다는 새로운 습관을 좀 바꾸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또 한 번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쓰면서 어떤 습관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번에 애플페이나 뭐 어쩌면 시계도 우리가 기존의 기기들을 쓰던 습관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습관.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이죠. 티타임이 애플 이벤트에 초대받았다. 저는 요거 하나에 의미를 두는 걸로 하고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지만 하지만 시계에 있어서는 저는 그동안 스마트 시계를 사용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의 어떤 이 구매 가까운 욕구. 이 가려운 가려운 부분을 부분, 네. 좀 긁어줬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